아주 느린 작별 말이 사라져도 남는 것들에 관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시간일 수도 있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루하루 잃어본 적이 있나요? 눈을 뜨면 분명 곁에 있는데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의 그 사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가버린 듯한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 언어학자인 정추희 작가의 아주 느린 작별은 바로 그런 시간을 견디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수학과 교수였던 남편이 말을 잃어가는 병,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언어학자의 기록. 이 책은 단순한 투병수기가 아닙니다. 말이 사라지는 세계에서 사랑이 어떤 얼굴로 남는지, 언어가 무너진 자리에서 관계는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탐색하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책이에요. 자, 그럼 함께 이 느린 작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낯선 시작, 언어의 파열.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의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되죠. 남편이 건네던 평범한 인사 한마디가 어딘가 낯설게 들린 어느 날. 오늘 날씨가 그게 좋네요. 언어학자인 아내는 그 변화를 감정보다 먼저 청각으로 감지합니다. 문장의 구조가 조금씩 단순해지고 단어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의 리듬이 미묘하게 깨지는 순간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장은 점점 짧아졌고 질문의 모양은 단순해졌으며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언어를 평생 연구해온 저자에게 남편의 언어가 무너지는 소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렸을 겁니다. 마치 음악가가 조율이 틀어진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천천히 변해갑니다. 식탁 위의 대화는 단어 몇 개로 축소되고 오히려 서로의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자는 그날부터 남편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날짜와 함께 남편이 했던 짧은 문장, 그리고 대답 대신 건넨 표정까지. 그 기록은 처음엔 언어학자로서의 관찰일지였을 거예요. 직업적 습관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곧 그 노트는 사랑의 사라짐을 증명하는 애도의 일기로 바뀌어 갑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이미 사라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느린 침식, 돌봄의 문법. 진단 이후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더 세밀하게 굴러가야만 합니다. 약 먹는 시간, 병원 방문, 식사, 산책, 수면. 모든 것이 루틴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남편의 불안은 커지고 하루는 무너지니까요. 저자는 이것을 돌봄의 문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문법이 어긋나면 문장이 무너지듯 하루의 리듬이 흔들리면 남편의 평온도 무너집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립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신문을 펼쳐주지만 이제 그는 활자를 눈으로만 훑을 뿐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조용히 옆에 앉아 기사 한 줄을 읽어줍니다. 읽는 행위는 이제 함께 숨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자가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돌봄은 사랑이면서 노동이고 헌신이면서 상실입니다. 이 한 문장이 돌봄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돌봄을 미화하지도 비관하지도 않는 정직한 시선이죠. 하루는 길고 밤은 더 깁니다. 논문 마감과 진료 일정이 겹치던 어느 날 그녀는 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연구자인가 아니면 간병인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지금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일과 돌봄 사이에서 나와 타인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갈라지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더 서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를 이름 대신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어느 날은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름을 잃는 사랑의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비어너의 사전.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언어는 더욱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몸짓이었습니다. 손짓, 눈빛, 표정의 미세한 변화. 그녀는 이것들을 새로운 언어로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눈빛이 어제보다 길었다. 손을 잡는 힘이 조금 약해졌다. 아침에 미소 지었다. 몇 초간. 그녀의 노트는 이제 비언어의 사전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언어의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서 더 순수한 감정이 드러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말이 오히려 진심을 가리기도 하죠. 거칠해, 형식, 습관적인 표현들. 그런데 말이 사라지면 남는 건 정말 순수한 존재와 존재의 마주침입니다. 손을 잡는 그 온도,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함께 침묵하는 그 시간.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본질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자는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일까? 내가 사랑했던 그는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걸까? 이 부분은 정말 철학적이에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본질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기억이 사라진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인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저자는 언어학자이면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사랑과 존재의 경계를 탐색합니다. 그 탐색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깊이 있습니다. 멀어지는 시간의 틈.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남편은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래된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진 속 사람들의 이름을 혼동합니다. 과거의 추억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산책을 나갔던 남편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저자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유를 허락할 것인가,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모든 가족이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지켜야 하는 모순된 책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싶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역설. 사랑은 바로 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저자는 이 딜레마 속에서 매일 조금씩 자신을 단련시켜 나갑니다.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제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아집니다. 대신 손끝으로, 눈으로, 어깨의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자는 이것을 말 없는 대화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음악을 틀어주고 때로는 시를 낭독해줍니다. 그러면 남편은 반응하듯 미소를 짓거나 눈을 감거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이 반응은 기억에서 오는 걸까? 아니면 습관일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감각적 반응일까? 그러나 곧 질문을 멈춥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 부분에서 저는 저자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냥 받아들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가장 성숙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름의 종말.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순간, 이제 그는 그녀를 그 사람이라 부릅니다. 가끔은 여기요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시선으로만 부릅니다.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서늘한 경험일지.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서늘한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이상하게도 한 줄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름이 사라졌다는 건 언어의 종언이 아니라 다른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의 기억으로는 여전히 나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내 손의 온도, 내 목소리의 떨림, 내 존재의 무게. 이 부분이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슬프다고 생각했어요. 저자의 시선은 과학자의 차가움과 연인의 연민이 교차하는 곳에 머뭅니다. 그 이중의 시선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기록자로서의 사명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녀는 계속 씁니다. 계속 관찰하고 계속 기록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상황을 견디는 방법이니까요. 기억의 리허설. 남편이 거의 침묵 속에 머물게 된 이후 저자는 매일 밤 작은 의식을 치릅니다. 낡은 시집을 펼쳐서 그가 좋아했던 시를 읽어주고 젊은 시절 함께 듣던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릴 때 그녀는 그 안에서 한순간의 기억의 반짝임을 봅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책에서 가장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말이 사라진 세계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형태를 바꾸며 존재합니다. 저자는 때로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혼잣말처럼 들려줍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당신은 커피를 흘렸고 나는 웃었지. 그때 당신 얼굴이 빨개져서 정말 귀여웠어. 그 대화는 대답이 없는 독백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애도의 예행 연습이 됩니다. 기억의 리허설. 그녀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두 사람의 기억을 떠안고 혼자서 두 사람의 과거를 돌보며 혼자서 이별을 연습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이렇게 외로운 일이구나 하고요. 느린 작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한 겹 더 흘러갑니다. 남편의 의식은 이제 거의 바깥 세상과 닿지 않습니다. 저자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의 온도를 지키기로 합니다. 햇빛이 들면 커튼을 열고 그의 손에 빛이 닿도록 침대를 옮깁니다. 밤이면 조용히 손을 잡고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그 한마디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녀는 알게 됩니다. 이별은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조금씩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죽음이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이별은 1000번의 미세한 파동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매일 조금씩 그 사람이 멀어집니다. 어제 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은 못하고 오늘 남아있던 것이 내일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별은 진행됩니다. 어느 밤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보내줄 시간이야.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수용의 언어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문법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머물러 달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때 편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는 걸. 사랑의 마지막 언어. 아주 느린 작별은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감정의 격렬함이 아니라 감정의 절제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슬픔을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지도 절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듯 담담하게 써내려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담담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애도의 언어로 읽힙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보다 절제된 언어가 때로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처럼요.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은 기억의 지속이 아니라 사라짐을 함께 견디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행복한 순간들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곁에 있는 것. 상실과 쇠퇴와 이별의 과정을 함께 견디는 것. 정추희 작가는 언어학자였지만 이 책을 통해 사랑의 마지막 언어를 연구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느린 작별은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조차 인간이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아주 조용하고도 단단한 기록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와 이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병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그리고 그 이별은 대부분 느립니다.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고 영화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하루하루 조금씩 멀어지는 것. 하지만 바로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존재로, 기억이 아니라 현존으로, 이해가 아니라 수용으로 사랑하는 법. 당신에게도 언젠가 아주 느린 작별의 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이 책이 말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랑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희일악락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